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영수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는데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탄핵이 이제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탄핵 통과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종호 최고위원과 장동혁 최고위원은 생각은 약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보도됐던 것들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하고는 우리 생각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건 더 개인적인 마음들이 있는 것이고 그 개인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요. 나름대로의 다 자기 생각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지를 하고 있는,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혼자서 걷는, 혼자서 이겨내야 하는 그 고통과 외로움이 정말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태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부여잡는, 오히려 더 집중력 있게 똘똘 뭉치는 그런 계기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전화의 위복의 시간이 다가오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눌 것은 우리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어저께 지도부 총사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자꾸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선출직 의원 4명 이상이 사퇴를 하게 되면 지도부가 이제 해체된다고, 그런 당원 당규가 있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많은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해서 비대위원장 체제로, 옛날에 우리 한동훈 대표가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왔듯이 누군가가 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부는 와해됐을지 몰라도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한 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이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입지나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경험을 해봐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그냥 비대위원장까지도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지명하지 않고 그냥 그만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비대위원장은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둬야 되는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잘못 오면 진짜 이 국민의힘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우리 한동훈 대표 이 모든 이 보수가 정말 이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뭐 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을 그런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정당이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국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12명밖에 안 되고 반대한 사람이 85명이잖아요. 그죠? 탄핵 했던 사람들이 85명. 근데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그냥 말하는 게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다 그냥 내란의 동조 세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란의 공범들로 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국민의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보수가 그렇다고서 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 더불어 악마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이 난국을 어떻게 타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오는 사람이 그쪽 친윤 쪽에 한 명이라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그 국민의 원성은 뭐 이제 완전히 그냥 찍어버릴 겁니다 아마. 그냥 그들에게 우리 욕하라고 이제 명분을 주는 거죠. 명분을. 그래. 쉽게 얘기해서 자인하는 겁니다. 자인. 우리가 그래 우리 기업령 비상계엄 같이 한 거야. 그게 뭐 어때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들만의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윤이죠. 그들만의 그 사이클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를 그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오로지 그냥 자기네 유튜버 수익에만 혈안이 돼서 쉽게 얘기하면 돈에만 눈이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막 그냥 떠들어대고 어떤 것이 과연 대국적인 건지 이런 사람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막 그냥 선동하고 비상계엄 뭐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자유통일당인가요? 그 사람들 극우들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극우주의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물론 뭐 극좌파들도 그렇죠. 이게 원래 극단적인 건 안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이 사람들이 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극단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자유통일당에 뭉쳐서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국민의힘을 버리고 자유통일당에 가서 뭉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자유통일당에는 못 갑니다. 왜냐면 거기 가면은 진짜 극우주의자가 돼서 국민들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걸쳐 있는 겁니다. 아닌 척하면서 국민의힘에 발을 들여놓고 있으면서 자유통일당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쫓아가고 그들의 말을 쫓아갑니다. 이거 무슨 뭐 민주당의 개딸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만, 전혀 밑도 끝도 없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목적이 뭐냐면 돈입니다. 저들은 오로지 돈 이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꼬드겨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무슨 뭐 부정선거니 뭐니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해가지고 사실인 양 꾸며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 걷는 거 아닙니까? 그 정광훈 목사, 예? 정광훈 목사라고 그 왜 있죠? 왜 예? 말도 안 되는 목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난 그 사람들의 목적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라 걱정은 1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발전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음모를 만들어서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돈 끌어다니는 거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딜 가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미국 국기는 왜 드는 거야, 왜? 미국 국기를 왜 들어? 자기네가 뭐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미국이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왜냐면 개인적으로 범죄를 단죄할 수가 없어요. 법 절차 내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요. 법 절차 내에서. 예?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해진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예? 단죄해야 되고 응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비상계엄은 그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많은 것들을 해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한 거를 응징하는데 법이 무슨 소용이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모두 같이 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 약속, 뭐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이 국가의 진짜 이 해악입니다. 해악. 다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목적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적인 발전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얘기가 잠깐 옆으로 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또 창당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걔네들 국민의힘 내버려 두고 바깥에 나와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창당을 하자.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특히나 이 정치 활동은 자금이 없으면 안 돼요. 정치 자금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악마들도 그래서 거대 야당에 다 붙어 있는 것이고 이쪽에 보수들도 다 국민의힘에 붙어 있는 이유들이 자금력이 문제거든요. 여기서 또 돈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후원해주면은 나와서 이제 창당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작업도 아니고 한두 푼 들어가는 한두 푼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당하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똘 뭉쳐서 지금 구태에 썩어 빠진 이 나라를 좀 더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가 다 똑같은데 여기서 행동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세웅지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는 좀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 비대위원장이 지명해야 되거든요. 비대위원장을 그 무슨 뭐 친한계 친윤계를 떠나서 이렇게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는 그런 그 괜찮은 인사를 지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저쪽 사람들 마음대로 막 지명해가지고 하면 진짜 이거 개판 되는 겁니다. 빵짝 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설 곳이 없어집니다. 설 곳이. 그 다음 대선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한동훈 대표가 나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그 더불어 악마들은 의석수도 많은 데다가 저 사람들은 지금 이 단일 체제, 그죠? 예. 누가 뭐 끽소리 못 합니다. 응? 누가 뭐 나 대선 나가야 되겠다고 이런 소리 못 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뭐 군소 뭐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훈 대표가 모양새는 좀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뭐 그 멋있어 보이거나 뭐 그럴 일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뭐 그 정도로 우리가 뭐 여유를 부릴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 그 한동훈 대표는 그 국민 눈높이에 서서 계속 말을 해왔잖아요. 그죠? 또 그것을 행동에 옮겼고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된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아니었으면 진짜 이미 국민의 힘은 깨졌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그때 한동훈 대표가 첫 번째 발언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힘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뭐 그 존재 이유가 없어졌을 겁니다.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발빠르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만의 희망이라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일만의 희망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희망을 키워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뭐 생각에 기분에 어디 휩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려는 건 뭐냐면 말 한마디라도 그죠? 그 충동적인 그런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이렇게 해버리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진짜 지혜가 필요하고 슬기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진짜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지 우리가 그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를 해보자면 제일 그 급선무는 뭐냐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뭐 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제 보고해야 됩니다. 왜냐면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는 그 국민이 표를 행사를 하는 거지 국회의원 그 뭐 85명이 그 표 찍어봐야 85표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이렇게 묻혀 있지 말고 그걸 겁내지 말고 한동훈 대표 말대로 국민을 보고 나라를 생각하며 가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설득력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그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이제 국민적 신뢰 잊어버렸고요. 그 뭐
범죄자 아닙니까? 범죄자 이제 그 지금 선고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최대한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것, 사용 불가 이재명, 뱀은 절대 용이 될 수 없다. 이 얘기 계속 해야 되고요.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제 그거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그 우리가 몰고 가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될, 우리가 기치를 내걸어야 될 그거는 뭐냐면,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대통령 한동훈, 이렇게 우리가 그 캐치프레이즈로 밀고 가야 합니다. 그게 무슨 뭐 저들이 뭐 온갖 음모 협잡 뭐 별의별 뭐 공격이 다 들어올 겁니다. 그 뭐 저기 뭐야 이번에도 보면은 한동훈 대표 어떻게 하려고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는 정황상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무엇인지 쉽게 그렇게 뭐 음모대로 이루어지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다 공개되고 뭐 녹취록 다 있고 툭하면 뭐 나눈 대화 그냥 뭐 다 공개해버리고 이러는 마당에 지금 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이. 요번에 군인들 나와서 그 뭐 비밀 있습니까? 다 얘기해버리는데 그런 사회가 뭐 좋은 사회인지 나쁜 사회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신의가 깨지고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잘못된 점은 우리가 계속 부각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고, 사용불가 이재명 계속 외쳐야 되고, 사용불가 이재명, 사용불가 이재명 계속 외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젊은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그 이미지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저쪽에서는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그 사람들한테 배신자지 국민들한테는 배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번에 비상계엄의 동기였으면은 그거는 이제 진짜로 이제 국민들한테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배신자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끝까지 얘기했잖아요.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후회하지 않는다. 탄핵으로 간 거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마음이 아픈 건 개인적인 감정이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대국적인 견지입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후회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배신자라는 소리 만약에 그게 마음이 아프고 그랬으면 후회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배신자 소리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배신자 소리 듣지 않아야지. 이재명 대표는 배신 몇 번 했잖아요, 그죠? 거짓말 했잖아요. 뭐 한두 가지입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내가 뭐 존경한다,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냐? 나 불체포 특권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건 계속 얘기해야 되고.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막상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됐을 때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낫다 이 생각도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 왜냐면 그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국민들이 모두가 아는 그 뻔뻔한 리스크를, 그 사악한 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동훈 대표는 어떻습니까? 너무 깨끗해서 탈이지. 지금 사람이 술도 한 잔 먹고
또 이렇게 뭐 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믿고 맡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는 세상이 우리가 그런 그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음모, 협잡, 딜, 이렇게 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꿍꿍이나 음습한 그런 것들이 있는 그 정치인들이라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준석 대표 보세요. 그 이준석 거기 가서 뭐 심고 그 밤에 음습하잖아요, 그죠? 대주도 않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딜하고 뭘 주면 내가 이걸 줄 테니 너는 뭘 줘라 이런 식으로 아니 어린 사람이 벌써부터 그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슨 어디 누구 감히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고 나서 방송에 나와서 온갖 깨끗한 척은 다 하고 나는 아니라 그러고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닌 게 다 얘기가 드러났는데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밤에 절에 가가지고 한 행동 그게 정당한 행동입니까? 정치인으로서 그거 자체가 꿍꿍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한동훈 대표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저들 물론 또 우리 대표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도 실망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밀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옛날 국민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유튜브가 판을 치는 세상에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사리분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다 젊은 사람들이 사리분별 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데 휩쓸리지 않고 오늘의 이쪽이었다가도 해는 거 보고 내일 저쪽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거를 무기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지지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지금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계속 무조건 지지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잘못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냥 지지하는 거예요. 그게 왜 배신이야?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한테 뜻에 안 맞게 하는 게 배신이지 몇몇 사람 뜻에 안 맞게 하는 게 배신입니까? 무슨 얘기가 조폭이야?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영화를 통해서도 어떤 게 배신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비상계엄 할 때 들어갔던 군인들 다 배신이게? 항명한 사람들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다 배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다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사리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이게 잘못된 명령이라는 거를 깨달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그때는 잘못된 명령인지 알면서도 따랐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태가 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못된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다수들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권성동도 얘기했잖아요. 잘못됐다고. 근데 탄핵은 반대다. 이게 무슨 그런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까? 그냥 그거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그러면은 가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다음 총선 때. 큰 견지에서 보면 다 우리 그 보수의 큰 일꾼들인데, 왜냐하면 더 현명한 생각을 가진 그 보수의 일꾼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 현명하고 더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더 건강한 보수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한동훈 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차분하게 극단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 실리적인 대응으로, 또 슬기로운 대응으로 이 난국을 헤쳐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훈 대표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위대한 지적질 사랑해 주시는 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아주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그 방송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면 또 현재 상황이 또 그래서 뭐 하루에도 뭐 12번 방송을 하고 싶지만,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또 짬을 내서 또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마음을 합쳐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그 용기 있는 분의 목소리를 또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만큼 그 목소리를 좀 같이 이렇게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연락 주시면 제가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모셔서 저희 방송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